자, 이번 시간 임대차 중에서 출제 비율이 제일 높은 세 곳이 있습니다. 그 세 곳 중을 묶어가지고요,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빅3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중요한 테마 3개. 첫 번째가요, 비용 상환 청구권. 두 번째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세 번째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 세 개를 묶어서 이름하여 빅3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많을 때는 세 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인 비용 상환 청구권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게 양자가 미묘한 그 차이가 있어서 그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현실로 가서 보시게 되면 이 주인 건물을 이 세입자가요, 이 세입자가 세를 살다가 이 수도관이요, 수도 배관이 겨울에 터져버렸어요. 이렇게 확 터져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불편하죠. 물을 못 쓰니까 한겨울에 샤워도 못 하는데다 머리도 못 감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이렇게 확 터져버리게 되면, 좀 찔찔찔 세면 상관없는데 터져버리게 되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요즘은 그나마 배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나마 좀 낫지만, 예전에는 이 배관 기술이 조치해서 조악해서 이 터지면 정말 큰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배관이 터져버려가지고, 이게 배관이 터져버려가지고 수선을 하려고 그래요. 수선을. 그럼 이 수선은 누가 해주는 게 맞냐? 법리적으로는 임대차잖아요. 임대차에서는 누가 하는 거냐? 이게 대규모 큰 수선이잖아요. 큰 수선은 누가 하고요? 임대인, 주인이 해주는 거고, 소모품 같은 작은 수선은, 소규모 수선은 누가 하죠? 세입자, 임차인이 하죠. 그런데 주인이 깔끔하게 이걸 수선을 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주인이 없어. 주인이 집에 여행을 가버려가지고, 해외여행을 오랜 기간, 장기간 떠나버려가지고 연락이 안 되면 이제는 방법을 달리할 수밖에 없죠. 주인이 해줘야 돼요. 법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보일러 수선이라든가 배관 수선은 주인이 해주는 게 맞지만, 주인한테 연락이 안 닿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이 설비업자를 이렇게 부르죠. 설비업자를 불러가지고 공사를 시켜요. 그 자기가 돈을 내요. 돈을 내. 그럼 누가 할 거란 거냐? 주인이 해줄 거를 세입자가 지금 대신 하고 있는 거야. 그 비용을, 배관 수선을 위해서 들인 비용 있죠. 이 비용. 이 비용을 원래는 누가 내야 되는 거냐면 주인이 내줘야 될 돈이죠. 왜냐? 대규모 수선에 속하는 거죠. 기본 설비나 보일러 수선이라든가 이런 배관 수선 같은 건 기본적인 설비죠. 이런 것들은 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잖아요. 법리적으로. 그걸 임차인이 했다면, 이 수선 비용을 임차인이 냈다면 이 비용을 어떻게 달라고요? 돌려달라고, 주인한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여기 주인, 여기 임차인. 임차인이 누구한테요? 주인한테 이 비용을 내놔라라고 청구하는 게 바로 비용 상환 청구권이에요. 비용을 뭐 해달라고요?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겨요. 비용 상환 청구권. 주로 배관이라든가 보일러 수선하고 우리 일상생활에는 많이 연결이 돼 있죠. 보일러 터져서 고쳐줘. 연락이 안 돼. 그럼 내가 고쳐야죠. 그러면 그 비용 낸 거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이거 돌려받는 거예요. 안 주면요. 안 주면 이때 주인도 따로 할 말이 있어요. 왜요? 주인은 뭐라고 그래 나중에? 야, 내가 동의도 안 했는데 네가 왜 고쳐? 왜 내 허락 없이 고치냐고. 그 주인 안 주려고 그래요. 계약 끝났을 때. 그때도 임차인은 이 비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주인이 동의 안 해줬어도. 왜냐? 그러면 이거 주인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럼 이 겨울 배관 터져가지고 물 철철 넘치는 데서 살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임차인은 주인이 동의하든 안 하든 수선 비용을 내가 지출했다. 그러면 이걸 주인한테 상환해달라. 이걸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비용 상환 청구권 626조가 되겠습니다. 민법 626조가 이거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비용 상환 청구권 문제. 그 다음 밑에는 이번에는 임차인이요. 새를 샀는데 이 싱크대가 너무 낡은 거죠. 그래서 싱크대를 여기다가 새로 갖다가 설치했어요. 새 걸로. 신혼부부가, 여기 주인 있고요. 여기 세입자 있는데 싱크대를 여기다 갖다 설치하려고 그랬어요. 이때 말이죠. 주인한테 허락 안 받고요. 허락 안 받고 설치한 게 아니라 허락을 받았다. 이거 싱크대 새로 달을게 이렇게. 그랬더니 주인이 좋아하는 거죠. 왜요? 이거 갈으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갈았거든요. 못 갈아줬어요. 그랬더니 이 세입자가 들어와가지고 싱크대를 새로 싹 세팅한 데잖아요. 여기를 그래도. 그래서 주인이 그러라고. 여기서 주인이 동의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아까는 여기요. 동의 안 해줘도 돼요. 동의 안 해줘도. 주인의 동의하고 상관없이요. 얘가 비용 들였으면 보일러 수선비 들였죠. 그러면 이 돈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주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 없고 싱크대를 달았다. 부착을 시켰다. 그럼 이 싱크대라는 거는 건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세입자가 필요하면 이사 갈 때 떼가는 거예요. 여보, 이거 우리 싱크대 신혼부부 첫 살림이야. 이거 우리 이사 갈 때 떼가자. 이러면 떼갈 수 있는 거예요. 떼가도 돼요. 근데 새로 이사 갈 집에 아파트에 이 싱크대가 다 세팅이 돼 있다. 그럼 필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냐 임차인이? 살아. 왜? 설치할 때 부착할 때 네가 동의해 줬으니까 이 건물에 이 싱크대가 자리하는 게 더 오히려 좋잖아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이 건물, 이 싱크대, 건물에 부착한 싱크대를 뭐라고요? 사라고 해요. 이거 매수해버려라. 이거를 부속물 매수 청구라고 그래요. 부속물 매수 청구. 여기는 비용을 돌려달라는 거고요. 이 위에 쪽에서는 비용을 내놔라. 비용 달라고 하는 거고요. 비용 문제고. 여기는 비용이 아니라 뭐예요? 부속물이죠. 부속물을 뭐 하라고요? 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고. 전혀 다르죠. 그죠? 그리고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646조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근본적인 차이는 이 비용상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배관이 어떤 거냐?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자리를 해야 됩니다. 이 배관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뭐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냐? 이 배관이라는 거는 건물에 뭐가 된 거? 일부가 된 거죠. 건물의 일부가 돼 가지고요. 이거는 건물에서 분리시켜내는 게 불가능해요. 밑에 배관 공사하려면 밑에 바닥을 깨가지고 새로 공사하거든요. 그죠? 배관 공사. 그러면 시멘트 깨버린 거는 뭐죠? 그 배관은 건물에 딱 붙어버린 거죠. 부합이 됐다고 이걸 부합이 됐다. 배관 공사를 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건물에 뭐가 된 거예요? 구성 부분이 된 거죠. 건물에. 이 건물에 뭐가 되었을 때 구성 부분이 되었어야 돼요. 구성 부분. 그러면 임차인이 밑에 있는 배관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배관에 시멘트로 배관 깔아놓은 걸 떼갈 수가 없잖아. 그때 임차인은 어떻게 해요? 배관 공사할 때 들어간 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죠.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배관이 건물에 뭐가 될 거? 구성 부분으로 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 부합이라고 그러죠. 부합이 되었다. 딱 붙어버렸다 이거지. 이거 떼갈 수가 없어. 깨지 않고는. 바닥을 깨지 않으면. 근데 밑에 있는 싱크대라는 거는요. 밑에 싱크대는 잘 보세요. 건물의 벽에다 이렇게 붙였지만 이건 어떻게 돼요? 분리시켜낼 수가 있잖아요. 분리시켜가지고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는 거죠. 그걸 부속물이라고 불러요. 부속물. 그럼 부속물하고 비용 상환은 어떻게 다르냐? 이 부속물이 되려면 이게 싱크대가 건물의 일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성 부분으로 되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구성 부분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 건물하고 싱크대가 따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독립성을 띌 때 독립적인 부분. 독립성을 떼야 돼요. 기존 이 건물하고 이게 어떻게 될 건? 독립성을 띠면 그걸 부속물이라고 그래요. 부속물. 구성 부분이 되면 배관처럼 뭐라고 그래요? 비용 상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다. 이 차이는 실무에서 굉장히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이걸로 구별을 해요. 비용 달라고 하느냐, 부속물 매수 청구하느냐는 이거죠. 구성 부분이면 뭘로요? 비용 내놔라. 독립성을 띠면 뭐라고요? 부속물 사라고, 이거 사라고, 싱크대 사라고. 이 두 가지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아까 동의 여부도 다르죠. 이건 동의 안 해줘도 임차인이 네가 없으니까 내가 이거 수선한 거죠. 그러니까 비용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동의하고 상관없죠. 이건 동의가 있어야 돼, 설치할 때. 자, 그 두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법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첫째, 저 비용상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다. 아니, 임의 규정이다. 이건 임의 규정. 이거는 임의 규정이고 여기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 따라서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니까 이거는 절대로 배제가 안 돼요. 이거 배제시키는 특약이 안 돼요. 따라서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니까 이 부속물을 뭐 하라는 거? 포기하라는 거. 이걸 포기시켜라. 이런 포기 특약은 다 무효해, 이거는.
이거를 배제하는 특약. 배제시키는 특약은 이게 무슨 규정이니까요? 강행 규정, 강제 규정이니까 이걸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다, 무효다. 그런데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거꾸로요.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 즉 법대로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비용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거. 비용상환을 뭐 하라고요? 청구하는 권리를, 이 권리를 뭐 하라고요? 포기해라. 배제해라. 포기해라. 이런 특약은 무효가 아니라 이건 유효야, 여기는. 왜 이런 차이가 생겨요? 여기는 임의 규정이잖아요, 임의 규정. 여기는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래서 기본적인 차이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임차인은 이 계약서 쓸 때요. 계약서 쓸 때 저 주인이 뭐라고 집어넣으면요. 비용상환 청구를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해라라고 특약을 넣어버리면, 이런 특약을 넣어버리면 임차인은 이 수선비요. 배관 수선비, 보일러 수선비 이거를 청구할 수 없어요. 왜요? 포기한 거니까. 이걸 포기한 거니까. 이 포기가 이게 임의 규정이라서 626조가 임의 규정이라서 이게 뭐라고요? 유효라는 거지. 이게 유효다. 이게 똑똑한 임대인은 세 줄 때요. 똑똑한 임대인은 그래서 계약서 이렇게 세를 줄 때 이 계약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뭐라고 집어넣어요? 비용 지출한 거. 건물에 비용 지출한 거는 나중에 집을 명도할 때요. 이사 가서 명도할 때 어떻게 한다? 다 포기하고 비용 포기하고 원상 회복해놓고 떠난다. 이걸 계약서에다 꼭 넣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원상복구 특약이라는 걸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임대인은 이 계약서에다 이걸 꼭 집어넣어요. 요걸 활용하는 거죠. 요 특약을 활용하려고 어떻게 집어넣어요? 계약 끝나면 명도시에 집을 명도해서 비워줄 때, 명도라는 게 비워주는 거죠. 명도시에는 어떻게 한다? 원상복구한다. 이거를 특약으로 집어넣어요. 이걸 원상복구한다라고 특약하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포기하라는 거죠. 이 비용을 포기하고 그냥 떠나라 이거죠. 그냥 떠나라. 이걸 꼭 그래 알아두셔야 돼요. 요 특약하고 이게 같이 연결돼서 이거 유효라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은 이렇게 저 특약이 들어오면 원상복구 특약이 들어오면 임차인은 이렇게 비용 들인 거 배관이라든가 보일러 뜯어고치는 거 이런 비용들을 다 놓고 그 자리에 놓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임차인한테 불리하죠. 불리하지만 이거는 임의 규정이야. 626조가 임의 규정이라서 이 규약은 이 규정은 계약자끼리요. 계약자끼리 임의로 정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야. 이건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라서 이걸 배제하는 거. 이 부속물을 뭐 하라고요? 포기하라. 포기하고 떠나라. 이거 다 무효다. 요 점이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걸 꼭 구별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요. 626조의 비용상환 청구권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74페이지. 626조 1항.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 필요비요. 필요비가 뭡니까? 유지비요. 유지비. 유지비. 배관 터진 거 안 고치면 어떻게 돼요? 고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죠. 유지할 때, 건물 유지할 때 들어가는 돈을 뭐라고 그래요? 필요비라고 그래요. 필요비. 유지비요. 거기다 쓰세요. 필요비를 뭐라고 그래요? 유지비. 유지비를 지출한 때는 임대인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언제요? 즉시. 거기다 써보세요. 즉시 청구한다. 이 비용 언제 받아요? 필요비는 즉시 받아요. 필요비는 즉시 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시. 즉시라는 건 오늘 고쳤다. 오늘 배관업자, 저 설비업자 불러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요. 이틀 걸려가지고 공사 끝났어요. 그럼 영수증 거기서 받죠? 그 돈 어떻게 해요? 이분한테 카톡을 보내든 뭐하든 이분한테 즉시 청구할 수 있어요. 즉시. 그런데 말이죠. 유익비는 달라요. 유익비라는 거는 임차인이 배관을 고친 게 아니라 여기에 페인트 칠을 새로 했어. 페인트 칠을. 이쁘게 새로 바꿔놓은 걸 계량비라고 그래요. 아니면 여기 베란다요. 베란다를 이렇게 확장했다. 베란다를 확장하면 이거 떼가요? 못 떼가요? 못 떼가. 구성 부분이니까. 그럼 베란다가 확장되면 값어치가 건물의 방의 값어치가 넓어지니까 좋아지죠. 이게 유익비라고 그런다. 이 베란다 확장한 돈 언제 받아요? 계약 종료 시에 받습니다. 종료 시에. 나갈 때죠. 종료시라는 건 나갈 때 받는 거. 이거는 즉시 받는 거예요. 공사 끝나면. 그게 2항입니다. 2항 볼까요?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면 유익비가 뭐죠? 베란다 확장이라고 그랬어요. 계량비를. 그럼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요. 종료 시라고 돼 있죠. 종료 시에.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에다 밑줄 그어볼게요. 요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가액의 증가가
가액의 증가가 뭐 할 때? 현존할 때라고 이렇게 특칙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다 페인트 칠을 했어. 빨간 걸로요. 눈에 딱 띄죠. 눈에 딱 띄게. 그죠?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현존해야 돼요. 계약 끝났을 때 남아있어야 된다고. 그럼 만약에 페인트 칠한 게 다 벗겨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4년 뒤에. 그럼 꽝이야. 못 받아요. 유익비를 받으려면 이게 이 페인트 칠한 게 남아있어야 된다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요. 근데 피루비는요. 피루비는 이런 전제가 없어요. 상관없어요. 피루비는 상관없고 요 유익비만 요 전제 조건이 꼭 갖춰져야 된다. 가액 증가가 뭐 할 때? 현존할 때. 페인트가 여기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페인트. 얘를 기억해 두셔야 도움이 돼요. 얘를. 그러면 임차인의 지출 금액입니다. 지출 금액. 지출한 영수증 있죠. 영수증이나 증가액. 증가액은 뭐예요? 여기다 베란다를 확장해서 방의 가치가, 집의 가치가 올라간 거. 베란다 확장을 통해서 집의 가치가 올라간 거 있죠. 그걸 증가액이라고 그래요. 증가액. 둘 중에 하나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상환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환기간 허용. 상환기간 허용에 밑줄여. 두 번째는 여기는 뭐를 줄 수 있어요? 상환기간. 상환기간이라는 거는 뭐냐? 돈이 한꺼번에 뭉탱이 돈이죠. 뭉탱이 돈 이거는. 베란다 확장 뭉탱이 돈이죠. 이 뭉탱이 돈을 달라고 해서 세입자가 이렇게 청구하면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 기간 좀 달라고 그래. 기간을 6개월만 유예시켜달라.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상환기간 유예라고 그래요. 이 기간을 좀 유예시켜달라고 할 수 있다. 어디에만? 유익비에만. 그래, 유익비에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따라와요.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 된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뭐예요? 상환기간 유예. 이 상환기간 유예가 유익비에는 먹힌다. 그럼 조심할 거는 뭐예요? 피루비에는 요거 가액 증가 현존이라는 것도 필요 없고요. 상환기간 유예도 안 돼요. 피루비에는. 요거 두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두 가지가 적용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피루비에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가지가 다 작동해야 됩니다. 반드시. 페인트가 남아있어야 되고 상환기간도 법원이 늦춰줄 수 있어요. 기간 늦춰주는 거. 자, 그러면 임차인은 이제 비용을요. 이 비용 돌려받고요. 돌려받아가지고 나갈 때 끝나면 되는 거예요. 피루비라면 즉시 받는 거지만 이건 나갈 때. 근데 말이죠. 여기서 주인이 안 줄 때가 있어. 안 줘. 왜? 내 허락 없이 왜 고쳤냐고 이거를. 안 주려고 그래.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 하죠? 줄 때까지. 이 돈 줄 때까지 이 집을 유치해서 버틸 수 있는 유치권이 생깁니다. 유치권이요. 근데 임차인은 제일 중요한 뭐가 생겨요? 이 돈 줄 때까지요. 피루비나 유익비 줄 때까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유치권이 여기에 붙어버린다. 유치권이 성립하게 돼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근데 단서에. 유치권이라는 거는 이 채권이 생겼고요. 채권이 건물에서 생긴 거잖아요. 건물로부터 비용 지출해서 채권 생겼죠. 근데 이 채권이 변제기가 돼야죠. 변제기. 근데 여기 보세요. 유익비는 뭐예요?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어요. 변제기를 6개월 정도 늦춰줄 수 있죠. 그럼 이 6개월 동안은 상환기간 유예가 된 거니까 변제기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 유치권이 생길 수 없어요.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상환기간 유예가 있다. 그럼 유치권은 성립하더라 안 하더라. 왜? 변제기가 늦춰진 거니까. 일단 일반적으로는 주인이 안 준다. 그럼 세입자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돌 때까지 버티고 유치권으로 거는 거예요. 유치권으로 버틴다. 그러면 저 유치권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있다고 그랬죠. 임대인이. 어떻게 하면 돼요? 원상복구 특약을 넣으면 돼요. 계약 집 명도를 할 때 저 건물을 뭐 한다? 원상복구한다라는 특약을 집어넣으면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비용을 뭐 하고요? 포기하고 떠나라 이거죠. 비용 포기하고가 이 뜻이야. 이게 원상복구 특약이. 그러면 임차인은 불리하지만 이거는 임의규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임의규정이라서 유효니까 비용을 못 받아. 비용을 청구를 해요. 못해요? 청구를 못하니까 당연히 뭐도 못 받아요? 유치권도 걸 수 없어요. 무슨 특약이 있으면? 원상복구 특약. 이게 그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무슨 특약? 원상복구 특약.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들어왔다. 이거를 말한다. 비용을 청구하지 말아라. 유치권을 걸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똑한 임대인이 되려면 이걸 넣어야 돼. 계약서에 이걸 꼭 넣는 거예요. 계약 끝나면 명도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한다? 원상복구하고 떠나라. 이거를 꼭 계약서에다 꼭 때려 집어넣는다. 그게 법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이거죠. 유치권을 봉쇄하는 거죠. 유치권을 무력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거다. 검을 뭐하라는 거? 원상복구 특약이라는 거야. 이게 유치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야. 유치권을 뭐하는 거?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다. 자, 그럼 이제 책을 통해서 쭉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474페이지 동그라미 1, 2, 3인인데 2번, 3번 묶어서 별표. 묶어서 별 3개요. 뭘로요? 피루비하고 유익비를 나눠놨어요. 피루비. 임차인이 보존에 관한 피루비를 지출할 때는 임대차 종료와 상관없이 즉시 상환 청구하실 때 즉시의 별표. 이게 10번 이상 나왔어요. 즉시가. 나갈 때 받아요? 즉시 받아요? 피루비는 즉시 받는 거예요. 유익비는 나갈 때 집 비워줄 때 받아요. 두 번째. 사망입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 임차인은 임대차가 뭐 할 때요? 종료할 때요. 종료할 때 가액 증가가 뭐 할 때만? 현존할 때만. 거기에 밑줄 꼭 끄셔야 돼요. 가액 증가 현존일 때만 유익비를 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액이 남아있어야죠. 그러나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해서 뭐를 줄 수 있어요?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상환기간을 허용해 밑줄이요. 어디에만 돼요? 유익비에만.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어요. 임차인이 피루비를 지출했어요. 피루비를 지출하면 가액 증가가 현존해야만 상환 청구하더라. 맞더라, 틀리더라. 그건 언제요? 유익비죠, 유익비. 니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거나 밑줄이요. 동의가 없이 해도 동의 없이 보일라고 쳐도 비용 받아낼 수 있더라. 니은의 삼각형이요. 동의 필요해야 동의 없이요. 동의 없이 보일라고 친 것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거. 이게 동의 없거나의 밑줄이요. 다부축에 4번에요. 4번에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 이게 비용상환 청구를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이게 객관식으로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네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 돌려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의 별표. 6개월. 6개월 내에 해야 됩니다. 6개월. 이거 6개월 지나버리면 못 받아. 청구 못해. 청구를. 1년이 아니라 6개월. 꼭 기억하세요. 6개월입니다. 6개월. 다음 5번 유치권 성립이죠. 임차인은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하여 뭐를 가져요? 유치권을 갖습니다. 유치권. 그러나 니은의 별표. 법원으로부터 상환기간을 허여받으면 성립 안 됩니다. 다음 6번의 별 3개요. 임의규정입니다.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무슨 규정?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 그다음 밑에 관련 판례 1번에 세 번째 줄 보세요. 관련 판례 1번에 세 번째 줄. 무슨 특약 나와요?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약정했다. 거기에다 밑줄 긋게요. 무슨 약정? 원상복구 약정. 그러면 뭘 포기하라고요? 비용 포기하고 유치권 걸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 아주 유의미하다고 그랬어요. 유치권을 무력화시키는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다. 그래 별 3개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유익비가 이 비용상환 청구권이 나왔다. 그러면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요. 비용상환 청구권 그러면 몇 개로? 4개로. 요렇게 마무리 지시면 돼요. 요렇게. 여기 노트에다 이렇게 딱 써두시고 요렇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이번에는요. 부속물 매수 청구. 임차인이 싱크대를 여기다 달았다. 동의 받고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주인 보고 사라고. 나갈 때 사라고 그래요. 나갈 때.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646조. 1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뭐를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돼. 임대인의 동의의 밑줄 쫙. 부속한 물건이 있대. 부속한 물건의 별 셋. 부속한 물건은 뭐예요? 구성 부분이 아니라 독립성을 띌 것.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구성 부분이 아니라 독립성을 띌 때. 이게 전제 조건이다.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구성 부분이 되면 비용 달라고 그래야 돼. 일로 오면 안 돼요. 이 부분이 그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정답으로.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는 임대차가 뭐 했을 때? 종료시에. 종료시니까 언제요? 나갈 때. 종료시에 별표. 임대인한테 부속물을 뭐 하라고요?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사라 이거죠. 사라. 부속물을 뭐 하라고요? 사라고요. 싱크대 사라고요. 사라고. 왜요? 설치할 때 동의해 줬잖아. 네가 사. 네가 인수해. 두 번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도 같다. 임대인으로부터 샀다. 거기다 밑줄이요. 이거를 누구로부터? 임대인 거를 샀다. 그것도 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두 가지야. 그러니까
매수 청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두 가지예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요. 동의 얻고 설치 행구하고 또 하나는 뭐죠? 임대인 거 샀을 때 두 가지다. 두 가지다. 뒤로 넘어가 보실까요? 동그라미 2번에 부속물이라는 요건이 나와 있어요. 부속물. 부속물이란 거기에 별 3개 할게요. 부속물이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니까요. 전제 조건에 뭐라고요? 쓰세요. 구성 부분이 아닌 독립성. 독립성을 떴을 때 독립성. 아니, 여기는 구성 부분, 여기는 뭐야? 독립성.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누구 소유요? 임차인의 소유에 속해야 돼요. 소유를 누가 해야 돼요? 이 싱크대를? 임차인이 소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소유를 임차인이 하고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않는 것으로서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환원하면 뭐예요? 독립성을 띌 때. 거기다 적으세요. 독립성. 이 단어가 지금 빠져 있어, 책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구성 부분이냐 독립성이냐 이걸로 비용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를 나눈다. 그리고 건물 사용의 객관적 편익. 밑줄이요. 건물 사용의 무슨 편익? 객관적 편익. 봐라 이거. 싱크대 있으면 건물의 값어치가 좋아지지. 그죠? 객관적 편익을 높여주죠. 그게 부속물이에요. 부속물. 니은 삼각형. 니은의 삼각형.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된 것. 특수 목적 사용. 옆에다 쓰세요. 위에다. 영업 목적. 임차인의 영업 목적으로 설치한 간판 있죠. 간판. 이런 것들은 부속물이 아니에요. 시험 아주 잘 나와 그래서. 이게 부속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건물의 무슨 편익? 객관적 편익이죠. 객관적 편익.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증진시켜 주는 거. 이거를 부속물이라고 그래. 부속물이 되는 거야, 이게. 싱크대처럼. 근데 싱크대를 다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뭘 달았다면? 간판을 달았다. 간판. 간판은 뭐예요? 주관적인 영업 목적을 위해서 다른 거죠. 간판. 이거는 부속물이 아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자주 나오는 것들. 다음 세 번째 요건 보시죠. 요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이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돼요. 임대인의 뭐를 얻고요? 동의를 얻어서 설치해야 동의 얻고 아니면 누구 거? 임대인 거를 매수하든가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니은. 부속물은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라 건물과 무슨 물건? 독립단 별개 물건이 된다. 별개 물건. 그래서 건물의 구성 부분을 잃으면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걸 수 없고 뭘로요? 비용 상환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죠. 네 번째 행사시기요. 이건 행사 언제 하느냐? 임대차 뭐 했을 때요? 종료시 합니다. 이거 종료시에. 자, 이거는 비용 상환 청구는 필요비는 즉시 하고 유익비는 나갈 때 하죠. 이건 언제 행사죠? 나갈 때. 종료시 행사를 한다. 종료시에 매수 청구를 합니다. 기간 만료였을 때 상관없어요. 다만 니은의 별표 니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채무불이행이라는 건 월세를 연체했을 때 연체해가지고 쫓겨나죠. 해지됐죠. 왜 쫓겨난 거예요?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거죠. 그때는 매수 청구를 걸 수가 없어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임차인의 뭐 때문에? 채무불이행일 때. 거기 밑줄이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될 때는 매수 청구 못하고 그냥 쫓겨나는 거죠. 그냥. 효과. 기억의 별표.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라는 건 뭐예요? 일방적으로.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 세입자가 주인한테 뭐라고요? 사라! 그러면 사야 되는 거지. 거절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권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고 구두 서면 등 방법은 제한이 없어요. 그럼 형성권이라는 건 뭐죠? 임대인한테 동의를, 여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는 분이 계세요. 이거 설치할 때 부착해서 싱크대를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를 안 받아도 돼요. 다를 때는 동의를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뭐 할 때요? 매수 청구할 때는. 매수 청구가 뭐예요? 형성권이니까 얘 동의 없어도요. 얘가 동의 안 해줘도 되는 거야. 안 해줘도 이거 사야 돼. 다시 한번 헷갈려요.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동의 없이 돼요. 동의 얻어야 돼요. 동의 얻어가지고. 다를 때는 동의 얻어야 돼 이거. 근데 뭐 할 때요? 매수 청구할 때.
매수 청구 시에는 얘 동의를 받아요? 필요 없어. 동의 필요 없어. 아, 이거 예민해요. 이거 예민해. 이거 구별 잘 해주셔야 돼요. 강의를 보면 이게 구별이 안 돼가지고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셔. 설치할 때는 반드시 뭐를 하고요? 동의를 얻어야 되고, 매수 청구할 때는 얘가 사라고 그럴 때는 얘 동의 없어도 사야 돼. 강제 매각이야. 이건 강제 매각. 강제 매각이라서 이걸 형성권이라고 그런다. 형성권.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니은 보실까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여기에 별 3개 할게요. 이건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는 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니을 보세요. 우측에 니을 보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이게 적용되잖아요. 무슨 임대차? 일시 사용 임대차. 그건 뭐죠? 펜션이나 이런 것들이죠. 펜션이라든가 민박 이런 거는 부속물 매수 청구를 인정 안 해줘요. 그럼 인정 안 되는 게 언제냐? 두 군데야. 얘가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는 게 두 군데죠. 언제냐? 채무불이행으로 쫓겨날 때. 채무불이행으로 쫓겨날 때 이때 안 돼요. 또 하나는 언제죠? 일시사용 임대차 할 때. 이럴 때는 임차인한테 이 매수 청구권이 없어요. 그 다음 지가 영업하려고 간판 달았잖아요. 그 간판은 왜 다른 거예요? 간판을 다른 건 뭐를 위해요? 건물을 위해서. 여기 보세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가 쓰이려면 전제 조건이요. 객관적 편익이라고 그랬죠. 무슨 편익?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높여주는 거예요. 건물의 무슨 편익? 객관적 편익. 간판은 그러면요. 간판은 건물 객관적 편익을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영업하려고 다른 거죠. 이걸 그래도 부속물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간판은. 그럼 이 싱크대는요. 싱크대는 이게 주거 목적이면 이게 원래 주거를 빌린 거죠. 주거 목적인 집에서는 이 싱크대가 있으면 어떻게 돼? 이 싱크대는 객관적인 편익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 부속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주거가 아니라 뭐라면 상가면 상가에서 뭘 갖다가 싱크대를 달았다. 이건 뭐 하려고 다른 거예요? 자기 영업을 위해서 다른 거야. 영업을 위해서. 그리고 이게 다르게 두 가지로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주거였던 집에다 얘가 뭘 다른 거? 싱크대 다른 거. 이거는 객관적인 편익을 높여주는 거예요. 왜? 싱크대 있어야 집의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객관적인 편익을 높여주니까 이거는 부속물로 작동을 하지만 이게 뭐였다면 상가를 내가 빌려서 상가 빌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어요? 삼계탕집 하려고 거기다 뭘 달았다고요? 싱크대 달았다. 이거는 뭐 하려고요? 영업을 위해서 다는 거니까 부속물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책에 지금 주방시설은 그걸 거기다 빼놓은 거 개인적인 주관적인 영업 목적이라고 본 거는 전제 조건 자체가 지금 빠져 있어요. 주거냐 상가냐에 따라 이게 달라. 이게 우리 판례도 보면 두 개를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싱크대는 주거일 때, 이게 주거일 때는 이게 뭘로 보여요? 객관적인 가치를 높여주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가 되려면 이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자, 이렇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시스템 요거죠. 요거 3개에다가 요거 하나. 독립성 있는 거냐 구성범위 이걸로 출발을 하시고 4개 요거 3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끝내기가 되겠습니다. 밑에 박스 있는 거 같이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박스요.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성질이요. 근데 비용상환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요건 이거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고 유익비는 구성 부분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별 3개. 그 다음 요건에서 임대인의 이거는 부속물은 동의를 얻어야죠. 근데 유익비나 비용상환 청구는 동의가 필요 없다. 그 다음 효과에서 이거는 강행 규정이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는 임의 규정이다. 청구 시기 둘 다 뭐 할 때요? 종료시죠. 종료시. 예, 그래서 기본적인 맥락의 차이가 요거예요. 기본적인 맥락의 차이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임의 규정. 여기는 임의 규정, 여기는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다. 이게 도드라지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들. 얘는요, 돈 안 주면요. 얘는 돈 안 주면 뭘로 걸어요? 이 유익비 안 주면. 유익비 안 주면 얘는 뭐 걸죠? 유치권으로 해요. 유치권으로 버티죠, 얘는. 근데 얘는요, 이 부속물이라는 거는 잘 보세요. 저 부속물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주거로 쓰는 집에다가 여기다 싱크대를 달았다는 거죠. 싱크대는 건물의 일부예요. 건물하고 독립성이 있어요. 독립성 있죠. 그럼 싱크대를 여기다 부착한 거는
건물에다가 돈을 들인 게 아니죠. 건물하고 별개에다가 들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부속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건물에다가 유치권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건물하고 뭐하고요? 싱크대하고는 하나예요, 별개야. 별개잖아, 이게. 야, 너 건물에다가 돈을 써야지. 여기처럼 건물에다가 돈 썼으면 유치권 걸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건물에다 쓴 게 아니라 어디다? 싱크대에다 돈 쓴 거잖아요. 싱크대에다 돈 쓴 건데 건물 유치하면 안 되는 거지. 왜? 건물하고 싱크대는 따로따로 별개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별개로 작동하잖아요. 너 돈 어디다 써서? 싱크대에다 썼지 건물에 지출한 게 아니잖아. 건물에 지출을 해야, 여기처럼 건물에다 지출을 해야 이 비용 안 주면 유치권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건물에 쓴 게 아니라 뭐예요? 건물하고 별개 물건이죠. 별개 물건. 별개 물건, 건물하고 별개 물건에다 돈을 들인 거니까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구별을 꼭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유치권 생기고 여기는 유치권은 안 생겨요. 왜요? 성격을 잘 보시면 돼요. 성격을. 그게 미묘한 차이점. 그 다음에 이제 빅3의 세 번째가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무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 부분은. 제 실제 수험생 중에 한 분이 부산 해운대에서 레스토랑을 하셨어요. 근데 그 레스토랑을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냐면 토지를 임대를 얻은 거예요. 토지를 임대를 얻어서 이거 살 돈이 없으니까 땅을 임대를 얻은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여기다가 레스토랑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요. 건물을 이렇게 지어 올린 거예요. 누가 지어 올린 거예요? 임차인 B가 임차인. 무슨 임차인이죠? 이분은 토지를 빌린 토지 임차인입니다. 토지 임차인. 건물 빌린 게 아니에요. 지금 땅만 빌린 거예요. 땅만. 그래서 여기다 뭘 줬어요? 건물을 줬어요. 레스토랑을. 누가? 임차인이. 근데 레스토랑이 잘 되는 거죠. 아주 잘 되는 거야. 아주 잘 돼. 임차인은 이쪽에 레스토랑 옆에다가 건물을 또 하나 줬어요. 찻집을 이렇게 찻집을 또 하나 줬어요. 근데 이 찻집 증거는 무허가입니다. 무허가. 무허가인데다가 이거 지을 때는 주인한테요. 동의도 안 받아서. 동의도 없이 지어서 동의 없이요. 허가 안 받았죠? 동의도 안 받았죠? 그리고 이렇게 토지를 임대해서 레스토랑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차인은 그럼 차임을 계속 내면서 쓸 수 있죠. 그리고 계약기간 5년이 끝났어요. 계약기간 5년이 이렇게 종료가 돼버리면 그때 건물은요. 저게 건물이다 보니까 그대로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 이때 임차인이 원래대로면 원래 빌려줄 때는 이게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였으니까 임차인은 원래대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싹 없애버리고 이거 다 철거해버리고 없는 상태로 돌려줘야 될 거예요. 왜요? 맨 처음에도 없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멀쩡하게 잘 지어놓은 건물을 때려 부수게 되죠. 멀쩡한데 지금. 30년은 더 쓸 수 있는데 다 때려 부수게 되죠. 이거는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비용 손실이 생긴다. 로스가 생기잖아요. 이래서 이걸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대로 둬라. 건물을 존치시켜라. 어떻게? 이걸 사라고요. 주인이 네가 인수를 해라. 그 권리가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임차인은 이 건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고요. 주인 보고 사라고 그럴 수 있어요. 사라고. 네가 사라고. 단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임차인이 매수 청구하기 위해서는 갱신 청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갱신 청구. 연장해달라고요. 계약기간을 뭐 해달라고요? 연장해달라고 하는 갱신 청구를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그랬을 때 주인이 뭐하면? 싫어. A가 싫다고 거절하면. A가 뭐하면? 거절하면. 그럼 갱신해준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싫다 이거 나 갱신 안 해준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때려 부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고 이거 사라고. 그 권리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지상물을 뭐 하라고요? 사라고. 사라. 매수해라 이거죠. 매수하라. 라고 하는 권리가 생겨요. 그 권리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명명합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갱신 청구는 갱신이라는 거는 연장해달라는 거죠. 연장. 이거는 A가 거절해도 돼요. 거절이.
이건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이건 청구권이다. 청구권은 B가 청구한 거죠. 연장시켜 줄까요? 연장해 줄래요? A가 뭐라고요? 싫거든요. 거절해도 되거든요. 거절. 근데 이 지상물 뭐 하라는 거? 매수하라는 거예요. 매수하라는 거는 주인이 A가 거절할 수 없어. A가. 왜 거절을 못해? 이거는 형성권이라서 그래. 형성권이다. 요거는 청구권이에요. 청구권 말 그대로. 요거는 청구하는 거라서 거절해도 돼요. 주인이. 근데 이거는 주인이 거절할 권능이 없어요. 이거 뭐라서? 형성권이라서. 형성권이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얘가 일방적으로 사라 그러면 얘는 강제 매각해야 돼. 강제 매각을. 그럼 얘 승낙을 받아야 안 받아요? 승낙을 안 받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A에 뭐가 필요 없어요? 승낙 없이 되는 거예요. 승낙 없이. 승낙 없이 뭐가 되는 거죠? 이게 강제 매각이 된다. 강제 매각. 사라고 이거 사라고. 이거 사란 말이야. 이거 레스토랑. 그럼 얘가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이게 보니까 계약 이 돈이 대략 15억인데 얘가 돈 15억을 내야 되는 거네. 얘가 임대인이. 건물값을 내야죠. 건물값을 줘라는 거지 얘한테. 돈 없으면 그럼 얘가 돈 15억이 없으면 15억 가져올 때까지 얘가 15억 가져올 때까지 얘는 어떻게 해? 그대로 가게 영업하면 되는 거지. 돈 가져올 때까지 얘가 돈 가져올 때까지 얘는 레스토랑 영업을 하고 단 지료는요. 임대료는 내 안 내? 내야죠. 임대료는. 왜요? 계약 끝났으니까 차임을 안 내잖아. 대신에 끝났는데도 땅을 쓰잖아요. 왜요? 돈을 안 주니까. 얘가 돈 안 주니까. 그러니까 임대인은 뭐를 줘야 돼요? 건물값. 돈을 내야 되는 거고 얘는 뭐를 줘야 되는 거죠? 건물이죠. 건물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건물 주고 얘는 돈 주고. 이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으니까 동시행관계에 있다고 그래. 동시행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뭐를 해요? 돈을 줘야 되고 돈을 줄 의무가 생긴다. 임차인은 그럼 뭐를 주려면 건물을 인도시켜줄 의무가 생긴다. 이 양 의무는 무슨 관계에 있다? 동시행관계에 있다. 동시행관계. 동시행항변권에서도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예요. 이때 얘가 계속 그 레스토랑을 운영을 했잖아. 운영을. 계약 끝났는데도 운영하니까 얘는 어떻게 하죠? 부지요. 부지 사용료를 내야죠. 부지. 토지 사용료는 얘한테 물어내야지. 왜? 부당이득이니까. 자, 이 문제가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임대인이 뜻하지 않게 이 건물을 레스토랑을 인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돈 15억을 지금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임대인이 여기서 또 머리를 돌리죠.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임대 줄 때 계약서에다 이렇게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계약 끝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건물 저 레스토랑도 어떻게 하라고? 철거하기로 특약을 해버리는 거죠. 철거하기로. 아니면 누구한테요? 나한테 넘기기로. 레스토랑을 임대인한테 넘기기로 양도하기로 특약을 내. 이거 법적으로 무효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다. 왜? 이 건물을 뜯어버리라는 거는 이 값어치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거는 사회적인 낭비이기 때문에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한 취지가 사회적인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 철거특약, 건물 철거특약은 법적으로 무효야. 따라서 임차인은 철거특약이 있더라도 어떡할 수 있어요? 사라고요. 사라고 할 권리가 인정되더라. 이 문제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근데 말이죠. 얘가 그럼 이거를요. 계약 끝나고 나서 이거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못 주잖아요. 그럼 얘가 계속 영업을 하는 거야. 쓰는 거야 이걸. 이때 얘가 팔아먹으면. 임대인이 말이죠. 이걸 팔아먹었다. C한테. 땅을 팔았다. 땅을 파는 거지. 그럼 얘는 누구 보고 이걸 사라고 그래요? 누구 보고?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A고요. 지금 주인은 얘가 양수인이죠. 양수인. 얘는 양도인. 누구 보고 이걸 인수하라고 그래야 돼. 인수를. 자,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이니까 이 사람한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제3자, 얘 입장에서 얘가 제3자죠. 제3자에게 대항력, 얘가 대항력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기가 되면. 이 건물이요. 레스토랑이 뭐가 돼 있으면? 등기가 돼 있으면 누구한테 돼요? C 보고, 양수인 보고 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논의의 구조가 정리가 되었어요. 자, 첫 번째 출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를 먼저 해요? 갱신 청구하고 뭐 하면? 거절하면. 갱신 청구하고 A가 뭐 하면? 거절하면 어디로 넘어가요? 매수 청구로 넘어가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해야 될 건 뭐를 먼저 하는 거예요? 갱신 청구를
1차적으로 해야 된다. 1차적으로. 1차적인 작업은 갱신 청구. 이걸 뭐 할 때? 거절하면 2차 작업을 해요. 2차 작업으로 매수 청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이 거절할 수 없어요. 왜요? 형성권이라서. 이거는 청구권이요. 이거는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거절할 수 있죠? 이거는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럼 이거는 임대인한테 승낙을 해요. 저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요? 안 받아요. 허락 안 받고 되는 거예요. 왜요? 강제 매각 절차예요. 강제 매각. 사라고 이거 사라고. 오케이. 두 번째요. 그럼 이 매수 청구는 언제 시작이 되는 거냐? 계약이 끝났을 때입니다. 이 계약 기간이 종료시하는 거예요. 종료시에 건물이 남아있어야 돼. 건물이. 이때 건물이요. 이거는 허가받고 등기난 거지만 이건 무허가죠. 무허가인데다가 동의도 안 받고 얘가 진 거잖아요. 이거. 그것도 얘가 사야 돼요. 사야 돼. 이것도 사야 돼. 무허가여도 사야 된다는 거야. 예, 무허가여도 되고 동의 없어도 돼요. 어쨌거나 건물만 여기에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건물만 현존한다. 계약 끝났을 때. 그러면 이거를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임차인이 만약에 차임 연체일 때 뭐한테? 차임을 연체했어요. 몇 기를? 2기를. 차임 연체로 해지가 되었을 때 해지가 되었다. 그럼 뭐라고 그래? 이걸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됐다고 그러죠. 채무불이행으로.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가 됐죠. 그럴 때는 임차인은 매수 청구를 못 들어가 얘한테. 또 얘는 연체가 되면 안 돼. 연체로 쫓겨나면 안 된다. 이때는 매수 청구가 인정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이거는 토지를 임대 줬는데요. 임대 줄 때 임대인이 계약 기간을 안 적었어요. 계약 기간. 기간 없는 임대차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를 줬어요. 기간 없이 얘를 세를 준 거죠. 너 써 그냥. 친구야 그냥 써라. 친구야. 제 아는 수험생 한 분이 여기 국회의원 보좌관 하셨어요. 자기 친척분 국회의원 보좌관. 여기 임대인. 전직 국회의원 이분은 친척 사촌. 근데 국회의원 낙선을 하니까 이 국회의원이었던 이분이 그 보좌관이었던 이 조카분한테 이 토지를 임대를 준 거예요. 내가 월급을 못 주니까 이거라도 운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땅 빌려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여기다 펼쳐봐라. 땅을 임대를 얻어가지고 임차인이 여기다 레스토랑을 했어요. 저 미사리에. 횟집을 했어요. 횟집. 근데 횟집이 너무 잘 돼. 잘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 계속 증축을 했죠. 여기다 가동, 라동, 다동 막 진 거죠. 그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 허락 없어도. 이거 허락 없이 진 것도 나중에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사야 된다 이거죠. 이게 얘 입장에서는 엄청난 폭탄 맞는 거예요. 폭탄 맞는 거. 왜? 돈을 줘야 되거든. 돈을. 사라면. 이걸 인수하려면 돈을 내야 되니까. 처음 출발은 얘가 좋은 뜻으로 빌려줬는데 나중에는 돈 내놓으라는 거죠. 돈 내놓으라고 이거. 토지를 함부로 임대 주는 게 아니야 이게. 왜? 돈 달라는 게. 얘가 나중에 돈 달라고 하거든 얘가. 건물값 달라고.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기간 없이 빌려줬어요. 기간 없이. 이분은 여기다가 레스토랑하고 횟집을 하고 있고요. 이때 임대인이 뭐라고요? 기간 없는 임대차를 해지를 했어요. 해지를. 해지 통고를. 해지 통고. 채무불이행으로 끝내는 거는 해지라고 그래. 해지. 차임 밀려가지고 끝내는 거는 해지. 이거는 뭐예요? 기간 없이요. 기간 없이 세놨을 때 끝내는 거는 뭐라고 그래? 해지 통고라고 그래. 이거 다른 거야 이게. 이거는 월세 밀렸을 때 끝내는 거는 해지. 기간 없이 세줬는데 끝내는 거는 뭐라고 그래요? 해지 통고. 나가라 너 나가. 이거 다르죠. 그럼 이건 연체로 끝나는 게 아니죠. 기간 없이 세를 놨다가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 그럼 얘는 연체된 게 없잖아. 그럼 어쨌든 해지 통고하면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난 거죠. 종료가 된 거잖아. 그죠? 5년이 만료됐든 기간 없이 세를 놨다가 해지 통고했든 끝난 건 똑같이 끝난 거죠. 그러면 임차인은 어떻게 하느냐? 이 갱신 청구 작업을 거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해지 통고 속에 뭐가요? 갱신을 거절한다는 말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뜻이잖아요. 해지를 통고했다. 그건 뭐예요? 갱신 청구해도 얘가 뭐 하겠다? 주인이? 거절한다는 말이죠. 이 속에 거절이 들어있는 거죠. 거절이. 그래서 이 임차인은 뭐를 생략해도 돼요? 갱신 청구 없이 해도 돼. 갱신 청구 없이. 요거를 왜 안 해도 돼요? 해지 통고 속에 거절이 내포돼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갱신 청구 해야 돼요. 이거 생략하고요. 갱신 청구를 생략하고 이걸 생략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요. 즉시 뭐 할 수 있다고? 저 레스토랑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아, 요게 아주 특이한 거네요.
원래 법리적인 절차로는 갱신 청구라는 걸 1차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이걸 안 거쳐도 되는 예외다 이거다. 예외다. 갱신 청구를 안 거쳐도 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있더라 이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게 전원합의체라서 시험에도 아주 자주 언급이 됐어요.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를 해지 통고했다. 주인이 해지해서 나가라고 그랬다. 그러면 임차인은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있다. 있다. 언제요? 즉시요. 즉시. 왜냐? 이게 생략돼도 된다. 누가 하는 거냐?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이거죠. 누가 상대방이냐 상대방이. 기간은 언제 하는 거예요? 기간은 계약 종료 시 하는 거죠. 계약 기간 끝났을 때. 채무 불이행일 때는 안 되죠. 그죠? 이때 누가 하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인 임차인이. 따라서 임차인이요. 임차인 B가 이 레스토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팔아먹었다. C한테. 요거 팔아넘겼어. C한테. 얘는 양도인, B는 양도인, 얘는 양수인. 그럼 레스토랑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C가 가지고 있죠. C가. 이때 임차인은 건물 가졌어요? 넘겼어요? 임차인이 레스토랑을 넘겼죠. 그러면 얘는 건물 소유자가 아니죠. 임차인은. 왜? 레스토랑을 지난주에 팔아넘겼으니까. 그러면 임차인은 매수 청구할 권한이 없더라. 건물 소유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한 사람? 양도한 사람. 건물을 뭐 한 때? 양도 시에는 할 자격이 없다 이거. 건물을 양도해서 팔아넘겼죠. 이렇게. 건물을 팔아넘겼어요. 누가요? 임차인이. 그럼 임차인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죠. 그러면 매수 청구할 자격이 없더라. 그래서 건물을 양도하면 매수 청구를 하더라 못 하더라? 못 하더라. 왜? 소유자가 아니니까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27회 시험에. 그럼 누구를 상대방으로 해요? 누구를 상대방으로? 임대인한테 하면 되지. 임대인한테. 그러면 간단한데 임대인이 이렇게 계약 끝나고 나서 땅을 팔아넘기면요. 주인이 바뀌었잖아. 그럼 누구한테 할까요? 예, 임차인이 이 세 주인한테, 양수인한테 해야 되는데 이때는 전제 조건이 있다. 이게 뭐가 됐을 때요? 등기가 되면. 요 상대방 문제가 그래 아주 중요해. 이게 잘 나와 그래. 상대방이. 누구냐? 누굴 상대방으로 해야 되냐? 임대인을 상대로 하느냐? 양수인을 상대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누굴 상대로 지목을 한다? 양수인에게 하려면, 누구한테 하려면? 양수인에게 하려면, 얘한테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뭐를 갖춰야 돼요? 임차인이 건물의 보존 등기죠. 건물의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하면, 보존 등기가 돼서 뭐를 갖추면? 대항력을 갖추면 이 양수인 보고 사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 그래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맥이에요. 등기가 돼 있냐고. 등기가 되어 있어야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겨서 얘 보고 사라고 할 수 있죠. 대항력 없으면, 등기 안 돼서 대항력 없으면 얘 보고 사라고 하는 건 안 먹히는 거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맥 별세개. 작년에도 이게 정답이었어요. 특강에서도 제가 이거 나옵니다. 계속 꼽아드렸고. 이 대상이 되는 건물은 그럼 이 대상이 되는 건물은 어떤 건물인 거예요? 대상 건물은 어떤 건물이 대상이 되느냐? 계약 끝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현존하는 건물입니다. 현존하는 건물. 계약 종료 시에 뭐 하는 건물? 현존하는 건물이면 되는 겁니다. 현존하는 건물. 그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어 이거? 동의 없이 지은 것도 돼요. 동의 없이 지은 거. 무허가도 돼요. 무허가 되죠? 동의 얻었어요? 동의 없이 지은 것도 돼요. 동의 없이 지은 거. 이거 중요해. 그래서 꼭 동의 얻어야 되냐고. 아니라고. 그 다음에요. 여기 보세요. 우리 실무에 수험생 중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땅을 빌려가지고 여기 30만 평 빌렸어. 몇 평을요? 어마어마하죠. 30만 평. 뭐 하려고? 납골당 하려고. 납골당 사업을 했어요. 납골당. 자기 부모하고 같이. 계약 끝났어요. 계약 끝나서. 계약 기간 30년에서 끝났어요. 끝났을 때 여기 납골당 건물 남아있죠. 이거 주인 보고 사라고 할 수 있어. 이때 주인이 뭐라고요? 나 이거 원하지 않아. 이 효용가치가 나한테 하나도 없어. 이거 효용가치 없어. 이거 안 따져. 경제성 있는 거 안 따져 이거. 그래서 주인이 야 이거 납골당 이걸 내가 원하냐고. 이거 효용가치 나한테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 납골당은. 그래도 이거 사야 돼요. 효용가치 불문한다. 효용 불문.
이게 경제성 있냐 따져요? 안 따져. 경제성도 불문해요. 경제성.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 불문이라고 그래요. 허가 불문. 두 번째는 그럼 뭐 불문? 동의 불문. 세 번째는 뭐 불문? 효용 불문. 네 번째는 경제성 불문. 하고 뭐만 있으면 건물만 현존하면 살아. 이것도 살아. 요거 네 가지를 한 방에 정리해버려서 한 방에 부셔버리기 바랍니다. 한 방에. 대상이 되는 건물, 지상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건물은 동의 얻은 것만, 동의 얻은 건물만 허용이 된다. X 날라갔죠? 26회 기출. 임대인에게 효용가치 있는 것만, 임대인한테 효용가치 있는 건물만 매수 청구 대상이 되더라. X. 경제성 있는 건물만 매수 청구 되더라. 아니다. 노노노. 허가 불문, 동의 불문, 효용 불문, 경제성 불문. 결론이 뭐예요? 묻지 마야, 묻지 마. 묻지 마. 건물만 있으면 묻지 말고 살아. 그럼 이번에는 이 건물에 이분이요 대출받아서 여기다 레스토랑에서 대출받아가지고 근저당이 있어. 근저당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 근저당이 있어도 사. 근저당 불문. 근저당 있는 것도 사. 27회 기출. 현존하기만 하면 사. 현존하기만 하면. 마지막 다섯 번째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마지막.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사회적으로 비용이 로스가 생기는 거, 건물 멀쩡한 거 때려 부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법이 껴드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점인데. 그래서 이거는 성질이요. 이 법 규정의 성격은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계약서 쓸 때요. 임대 계약서 쓸 때 임차인 보고 뭐라고요? 계약 끝나면 건물 뭐라고요? 철거하고 가라. 철거 특약 다 원칙적으로 무효다. 건물 뭐하는 특약? 철거 특약.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니까 임차는 어떻게 해요? 이거 철거 특약이 있어도 사시오. 이 레스토랑 사시오라고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다섯 가지요. 중요한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 나머지 몇 가지 더 잡동사니들 몇 가지 있는데 핵심은 이 다섯 가지라는 거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 책에 478페이지에 3번이요. 동그라미 3번. 니은의 별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다의 별표. 다음 4번 대상물. 동의를 얻지 않고 신축한 건물 되고요. 무허가도 되고요. 미등기도 됩니다. 그 다음 니은. 지상 건물에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나 효용이 있는지 여부도 불문한다. 경제성 불문, 효용 불문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효용 불문, 경제성 불문. 그 다음 디귿의 삼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7번이요. 7번에 가볼까요? 7번의 별 3개. 4번 별 3개, 7번 별 3개 잘 나오는 거죠. 7번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냐? 원칙적으로 임대인인데 니은의 별 3개 돼요. 그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가 되면 임차권에 뭘 갖췄을 때 대항력이 있다면 무슨 뜻? 등기가 되면 신소유자, 양수인에게 매수 청구권 행사가 먹힌다. 밑에 관련 판례 2번에 미리 2번에 별표할게요. 2번은 뭐냐? 주체라는 거지. 이게 빠져 있어요. 주체.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건물 소유자가 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건물을 얘가 어떻게 하면 양도하면 매수 청구할 자격이 없어요. 왜요? 건물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잖아. 양도해서. 자, 그 부분 밑에 있어요. 밑에. 좀 체계적이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 책은 이게 두문불출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건물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임대인에게 하는 거지.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땅을 양수인에게 팔았다. 팔았으면 양수인한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이거다. 전제 조건. 등기했냐고. 대상이 되는 건물은 뭐예요? 현존하는 건물이면 묻지 마 건물. 뭘 묻지 마? 허가 불문, 동의 불문, 효용 불문, 경제 불문, 근저당 불문 다 돼. 다. 시험 다 나왔어요. 그러면 쉽게 뻥뻥 뚫리게 될 거예요. 한 방에. 안 그러면 낱개로 하나씩 다 외워야 되는데 그럼 너무 잡동사니 공부를 하게 돼서 오래 기억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한 방에 뚫어주는 힘이 있는 거. 힘 있는 이렇게 학습법에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빅3에 대한 논의 마치도록 하고요. 몇 가지 이제 세세한 것들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심화 과정에 더 추가로 몇 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은 구성 부분이어야 돼요. 구성 부분. 이거는요.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계약 끝났을 때 갱신해달라고 그러고 주인이 거절하면 이때 사라고 건물 사라고 하는 게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시고 복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시험의 출제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자, 이걸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